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에듀트렌드 학습 소개팅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독학학위제로 편입을 준비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편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 지원 조건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막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가 뭔지도 잘 모르고 독학학위제는 또 뭔지 잘 모르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학생분들이 독학학위제만으로는 편입을 준비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달긴 했는데요,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독학학위제로는 편입을 거의 준비를 안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 잡아야겠죠. 독학학위제란 무엇일까요? 독학학위제는 좀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사학위 제도입니다. 좀 특이해요. 독학자, 즉 스스로 공부한 사람이 준비한 시험은 이제 나라에서 준비를 해둔 거겠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학사학위가 수여가 돼요.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편입을 지원하실 수도 있고 대학원을 지원하실 수도 있어요. 별도의 캠퍼스가 없습니다. 학사학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4개 과정, 4학년처럼 4개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과정은 교양, 그 다음 전공 기초, 그 다음 심화, 마지막에 이제 종합시험으로 나뉘는데, 이게 각각 1, 2, 3, 4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두 1년 안에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양 통과했고 전공 기초 통과 못했다, 내년 기다려야 돼요. 리스크가 좀 크죠. 자, 우선은 개념은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눠서 독학학위제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대학이기 때문에 역시 전공이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11개 전공이 있는데, 여기 유아교육학과 간호학, 이거 관심이 많으신 전공일 거예요. 그런데 유의사항을 보시면 유아교육학과 간호학 같은 경우는 예컨대 간호학이라고 하면 간호 쪽으로 전문대 졸업 이상자만 시험 칠 수 있어요. 의미 없다라는 거죠. 유아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공 이렇게 있고, 합격 기준은 제가 앞에서 4가정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과목들이 전공별로 있겠죠. 교양 같은 경우는 공통시험이에요. 그래서 5과목 이상 패스해야 되고, 여기서 6, 마지막으로 종합시험에서 또 역시 6과목 통과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60점 미만이면은 탈락입니다. 내년을 다시 준비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성적은 어떻게 표기해야 되냐. 조금 웃긴 게 앞에 1, 2, 3 과정까지는 그냥 패스 페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시험 과목에 대해서만 성적이 표기가 됩니다. 조금 독특하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면은 독학학위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독학학위제로 편입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통계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합격률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 학점은행제 그리고 독학사라는 건 독학학위제를 뜻하고요. 우선 학점은행제만 보시면 2019년에 무려 15만 명이 입학을 했고, 단순하게 따져보면 5만 5천 명, 15만 명 중에 5만 5천 명 정도 합격했다라고 보면 대략 33%가 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여긴 좀 내막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자, 독학사를 볼까요? 독학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공부한 분들이 2020년에 졸업을 하는 건데, 자, 2019년에 3만 1000명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해서 도전을 했는데, 자, 처참하죠. 대략 3%도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했을 때는 좀 쉬운 시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는 시험이에요. 한 과목이라도 통과를 안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냥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합격률만 보더라도 왜 독학학위제로 편입을 준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독학사를 준비를 하다가 학기를 못 단다, 그러면 편입을 1년 뒤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 좋은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편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점은행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점은행제가 독학학위제보다 유리한 이유. 자, 우선 역시 제가 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학사 편입 학생 중, 즉 일반 편입 아닙니다. 학사 편입만 비교했을 때 80% 이상이 학점은행제로 졸업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학사 편입이 뭐죠, 여러분? 학사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한 거죠. 학점은행제가 아니더라도 독학학위제, 그리고 일반 대학교 졸업자들 다 지원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80% 이상이 학점은행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학위 취득 면에 있어서. 자, 일반 편입이면은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일반 편입 지원자는 전문학사만 있으면 되는데 학점은행제는 학사뿐만 아니라 전문학사도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점은행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자, 편입을 한다는 거는 대학 성적도 중요하고 편입 시험도 준비해야 돼. 영어나 뭐 편입 전공마다 또 따로 있으면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과에 따라서 면접도 준비해야 됩니다. 즉 학위 취득은 그냥 단순한 수단일 뿐이에요. 여기서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이런 것들 준비하는데 최대한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효율을 따져봤을 때 학점은행제가 독학사보다 학위 취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독학사로 편입 준비하지 않는 이유 이제 좀 아시겠나요? 첫 번째, 합격률 제가 통계를 가져왔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과목이라도 탈락하면 다음 연도를 도전해야 돼요. 그만큼 압박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난이도를 떠나서 플랜 B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독학학위제는 준비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4년제 학위를 1년 만에 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편입 준비할 시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 준비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반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오늘 저희 학습설계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바로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실행해 주시고 상단에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에듀트렌드 검색해주시면 아래처럼 에듀트렌드 플러스 친구 아이디가 뜹니다. 우측에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주세요.